안녕하세요. 하루본봄입니다. 오늘은 고덕 국제 신도시의 앞으로 그 아파트 가격 흐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의 빅데이터를 좀 가지고 와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한 10여 년간 아파트 공부를 해오면서 도시에 대해서 분석해온 그런 툴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흐름이 이 지역이 어떻게 되겠다, 뭐 그런 방향을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그러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해요.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이런 툴들을 다른 사람들도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은 뭐냐면 평택의 2035 도시 기본 계획을 찾아 제가 좀 일부 발췌해온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2 도심, 3 지구 중심 이 체제로 간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문화 도심은 고덕, 송탄, 남평택 이 지역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류관광 중심인 이 서평택 이쪽이 안중, 포승, 현덕 이 지역이 2도심이 되는 거예요. 1도심, 2도심. 그래서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동부 생활권과 서부 생활권으로 생활권이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영상에서 제가 주로 다루고자 할 내용은 제가 있는 고덕 국제 신도시의 아파트 값의 향후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고 있는데 고덕 국제 신도시는 동부 생활권에 있습니다. 동부 생활권과 서부 생활권을 보면 그 성격이 좀 달라요. 동부 생활권은 주로 국제 상업, 문화, 주거 기능을 한다고 돼 있죠. 그럼 평택에서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 동부 생활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정타운. 행정타운이면은 평택시청도 고덕 국제신도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행정타운, 뭐 경찰서, 여러 가지 그 행정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박물관, 도서관, 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한박산 공원 해가지고 이렇게 문화, 주거, 뭐 행정 이런 거를 모두 다 동부에 집중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부 쪽에 좀 더 주거 계획이 많겠죠. 그래서 이쪽에 계획 인구가 69만 명이고 서부에는 계획 인구가 21만 명이에요. 거의 3배가 넘는 인구를 동부 생활권에 배치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신 동부 생활권은 이렇게 문화, 주거, 국제, 행정타운, 유통, 교육 이런 기능들을 행정적인 기능들을 하고 서부 생활권은 항만 배후 도시 생산 기능, 관광 휴양, 유통, 전원 도시 두 동부 서부의 생활권의 그런 기능이 서로 다른 거죠. 물론 투자의 방향에 따라서 서부 생활권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서부 생활권에 토지를 사시거나 그쪽에 공장을 지으셔도 그 본인의 목적에 맞게 지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주로 주거나 상업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평택에서는 동부 생활권에 좀 더 눈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덕 국제 신도시는 그중에 동부 생활권에 속하고 평택시청이나 이런 단지 조성, 산업개발 이런 것들은 다 고덕 신도시에 배치가 돼 있죠. 여기도 장래 평택시 신청사 예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주거상업 등으로 개발되어 있다. 이런 기능들이 다 고덕 국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개발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평택 도시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는 공적 자료인 거예요. 누구든지 다 찾아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 도시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세부적인 자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고덕 국제 신도시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볼게요. 지금 이 사이트는 호갱노노라는 사이트고요. 호갱노노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앞에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도시의
연봉을 한번 볼게요. 직장인 연봉을 왜 보냐면 도시의 소득 수준을 보는 거죠. 그 도시의 소득 수준이 높으면 아무래도 아파트 평당가가 높을 것이고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는 거죠. 여기 보면 평택시가 연봉이 4,560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평택에서 높은 곳은 자 이렇게 보면 고덕면이 제일 높게 나오죠. 고덕면이 제일 높게 나오고 그리고 칠괴동이 높게 나옵니다. 칠괴동에 쌍용자동차가 있죠. 쌍용자동차가 연봉이 엄청 센가 봐요. 그리고 다른 자료를 한번 볼게요. 분위지도라는 자료를 한번 볼게요. 분위지도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이 파란색이 아파트 그 평당가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높은 곳. 그 동네에서 파란색이 많이 분포된 곳은 좀 아파트 가격이 평당가가 높은 곳이고, 빨간색이 많이 분포된 곳은 좀 그 다음에 높은 곳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쪽이 고덕신도시고, 이쪽이 이제 지제역 아래로 평택 구도심, 비전동이나 소사벌 이쪽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구덕신도시는 신도시고 여기는 구도심이에요. 소사벌은 제가 알기로는 고덕국제신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배후 도시로 먼저 조성이 된 도시예요. 그래서 거의 도시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 하권이나 상권이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아직 평택에서 그래도 좀 주거 요건이 모든 인프라가 다 이루어진 곳은 오른쪽 이쪽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좀 비싼 아파트들이 많죠. 보시면 뭐 소사벌, 효성, 해링턴, 그다음에 여기 평택 센트럴 자이 요런 데 평당 2천이 다 넘어가죠. 여기 평택 지제역 센트럴 파크 그리고 제일 뭐 대장으로 여겨지는 곳이 이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배다리 생태공원 아래에 있는 평택 비전 지웰 푸르지오 이쪽하고 여기 비전 레이크 푸르지오 이쪽 두 아파트가 이쪽이 가장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인으로 보는 이 고덕 이쪽도 제일 비싼 데가 뭐 풍경채 쪽하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고덕 파라곤 아파트 여기가 이제 대장 아파트잖아요. 여기가 제일 그래도 고덕 신도시에서는 비싼 아파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택에서 이쪽에 있는 여기 고덕 신도시 아파트하고 이쪽에 소사벌 이쪽하고 가장 비싼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 여기 지제역 이쪽도 여기가 지제역 근처죠. 여기가 이제 가장 평택에서는 비싼 아파트라고 보시면 근데 또 중요하게 볼 자료는 저는 학원가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뭐 직장 연봉이 센 곳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키우는 다 이제 가족들이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원이 많이 형성이 되고 상가가 형성이 된 곳이 아파트 가격이 조금 방어가 되겠죠. 근데 이쪽 아까 봤던 그 소사벌 근처에 이쪽이 학원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비전동 이런데 현재 평택시청이 있는 요런데 여기가 이제 거의 소사벌이거든요. 이런데 이렇게 학원이 많이 되어 있고 학교들이 아직도 이제 뭐 신안고등학교, 평택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덕 신도시는 초등학교 2개가 이제 생겨가지고 도시 형성의 출발점인 단계에 있지만 이쪽 소사벌 이쪽은 조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초, 중, 고를 조금 안정적으로 보내려면 오히려 현재로서는 고덕 신도시보다는 이쪽 이미 모든 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비전동 이쪽이 조금 더 아직은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이쪽에서 더 주거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파트 가격이 좀 그렇게 방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는 평택에서 그 오른쪽 그 지제역하고 여기 평택역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쪽에 아직은 평택에서는 좀 생활권을 좀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많이 사는 것 같고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고덕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거죠. 국제 신도시로 여기는 앞으로 신도시가 될 거기 때문에 제
추측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꼭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한다면 이쪽은 이제 성남에서 보면은 여기는 분당 같은 곳, 뭐 이쪽은 판교? 그런 느낌이에요. 판교도 분당에 속해 있는 분당구, 뭐 판교, 무슨 동,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판교 사람들은 나 분당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판교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고덕 국제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저 평택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고덕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네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브랜드화 되어 있는 거죠. 분당도 성남시 분당구잖아요. 근데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저는 성남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분당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분당이 가지고 있는 그 네이밍의 힘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평택 같은 경우에도 평택 고덕 신도시가 메인이 될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쪽 오른쪽 도심에 조금 밀리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 모든 중심이 고덕으로 넘어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는 아파트 투자가 다주택자 규제나 여러 가지 좀 제반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투자의 시선으로 보는 분이 많이 줄었지만 만약에 다시 또 예전처럼 아파트를 좀 투자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쪽보다는 고덕 신도시나 아니면 여기 지제역 쪽에 있는 지제역이 왜냐하면 굉장한 역세권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좀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리지 않을까 좀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고덕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거를 좀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공급 계획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주로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데 먼저 미분양을 한번 볼까요? 미분양을 보는 이유는 그동안의 공급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는지 얼마나 그 누적 미분양이 쌓였는지 그런 거를 좀 보는 자료예요. 경기도 평택시 해서 지역을 선택해 보시면 평택의 미분양은 현재 2022년 현재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온 요게 어디냐면 평택 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 여기는 서평택에 있는 화양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악성 미분양은 아니에요. 보면은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색 요게 악성 미분양이잖아요. 준공후 미분양. 이거는 진짜 많이 쌓이면 안 좋은 건데 이거는 지금 평택 전체에서 봤을 때 하나도 없고 분양이 다 완판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 아까 말한 화양지구에 있는 그 단지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분양 수치만으로 보면은 평택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앞으로의 공급량을 그 해소하는데도 그 미분양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버겁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미분양만 봤을 땐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한번 보실게요. 요즘에 거래량이 많이 없는데 평택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시의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뭐 어디를 봐도 이런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2022년에 평택의 전체 거래량 보시면 뚝 떨어져 있죠.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뭐 면적별도 할 거 없이 여기 보시면 면적별 이렇게 뭐 색깔별로 이렇게 거래량이 쭉 나오는데 지금은 다 제로에 가까운 그런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분양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거래량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공급 계획은 어떤지 그 수치를 한번 볼까요? 평택은 이렇게 계속 늘고 있어요. 수요량이 인구가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이지만 수요량을 좀 높게 잡았고요. 앞으로 있을 공급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평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얘기고요. 우리가 보는 곳은 고덕 국제 신도시잖아요. 그 동별로 들어올 아파트 입주량을 좀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쪽을 좀 쭉쭉쭉 넘겨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서정동에 여기 파란색이 2024년이잖아요. 2024년도에 서정동에 뭐 1000세대 들어올 거고 칠원동에는 2021년에 1000세대 들어왔고 2022년도에는 없고 3년도에는 없고 24년도에 741세대 이렇게 들어올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도별로 구체적인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해 보실 부분이
뭐 통북동에도 조금 있고 합정동에도 조금 있고 동삭동에도 조금 있고 세교동, 뭐 지제동에 올해 2000세대 들어오는 게 좀 있고요. 여기 고덕동에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이 잡혀 있어요. 2021년에 4000세대, 22년에 2000세대, 23년에 5000세대, 24년에 2000세대 이렇게 현재 잡혀 있고요. 25년에도 들어오겠죠. 2025년에는 3단계가 또 들어오겠죠. 여기는 인허가가 정확히 아직 잡혀 있지 않아서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인허가가 다 끝난 공급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덕국제신도시에는 고덕동에는 이렇게 많은 입주가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동들은 보시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현덕면 같은 경우에는 서쪽 지방이잖아요. 서평택이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받지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래를 내려와 보시면 이 그래프는 지역별 수요 입주라고 하는 표인데요. 여기서 쭉쭉쭉쭉 내려보시면 2021년, 22년, 23년, 24년 전부 다 공급 과잉으로 나옵니다. 그 공급 과잉의 대부분, 아까도 보셨듯이 고덕 국제신도시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입주가 몰려있어요.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고덕 신도시는 지금 도시를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아파트들이 끊임없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으면서 아파트도 계속 짓고 있으면서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정말 그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 있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근데 앞으로 이렇게 공급이 많이 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수요가 무조건 넘쳐날 거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사는 도시에, 내가 관심 있는 도시가 공급 과잉이라 할지라도 주변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면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인구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도시들을 보시면. 그래서 평택은 어떤 도시들을 하고 인구를 많이 주고받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경기도, 평택시는 이렇게 인구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현재로서는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 도시는 맞아요. 그런데 서로 인구를 주고받는 주변의 메이저급 도시들이 어느 도시들인지 그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 볼 거는 평택시 전출 인구. 그러니까 평택에서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데 어느 도시로 빠져나가느냐, 그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주로 화성, 안성, 수원, 화성으로 제일 많이 인구를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택이 인구를 또 뺏어오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가 어디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화성, 안성, 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화성과 안성, 수원의 수요 공급 정도는 봐둬야 이 아파트가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구나. 그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냐면 2018년도 수원 영통에 입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매매가와 전세가가 떨어진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동탄이 엄청나게 입주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동탄에 입주가 많으니까 수원 영통에 있는 사람들이 동탄으로 많이 인구 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그렇게 많은 입주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히려 많이 하락하는 눌림 현상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도시,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들과의 그런 인구 이동이나 그 지역의 수요 공급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 지역에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지역의 수요 공급도 한번 보면 지금 화성, 안성, 수원만 조금 보자면요. 가장 인구를 많이 주고받는 도시가 아까 화성이었잖아요. 화성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앞으로 4년 동안은 전부 공급 과잉입니다. 이거는 평택의 집값 영향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많이 주는 곳이 안성이었죠. 안성도 한번 보시면 안성은 21년에는 부족했고요. 22년에는 지금 뭐 공급이 하나도 없네요. 부족 현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수치가 낮아요. 1000세대도 안 되는 수요량에
입주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땐 부족이지만 이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수치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2023년, 2024년 안성에 2300세대, 5000세대의 공급 과잉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평택에 좋지 않은 영향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2021년, 2년, 3년, 4년, 2024년만 빼고 그 앞에 3개 년도는 전부 다 공급 과잉입니다. 수원은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과잉을 다 수원에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평택까지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인구를 주고받는 좀 메이저급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택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뭐 몇 가지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고덕 국제 신도시에 집값 영향을 좀 유추를 해보면 당분간은 최근 1, 2년 동안의 그런 급격한 상승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하고 대출 규제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대출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대출을 일으켜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또 그게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을 갚는 시스템에 이자도 점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버거워하시는 상황이고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격은 거의 움직임이 없고 설사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실거주자들이 매수를 하는 상황이에요. 매도를 하려고 내놓은 사람들은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가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갈아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 갈아타는 지역에 실거주 조건도 만족해야 하고 2주택이 되면 대출도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도 물건이 점점 쌓이고 있지만 매수자들도 대출도 원활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주택이 되면 세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자들이 쉽게 달려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값을 견인하는 거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거든요. 실수요자들의 수요만으로는 절대 집값이 그렇게 뛰지는 않아요. 보통 이런 집값 흐름의 사이클을 보면은 매매와 전세가 거의 붙어서 투자로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주고 실제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세를 살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실거주자들이 집값이 조금 올라가는 걸 보면 아, 정말 사야 되는구나 하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전혀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취득하면서부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고덕국제신도시가 굉장히 미래가 밝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실거주자들로만 움직이는 시장인데 실거주자들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을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공급 과잉이 앞으로 3, 4년간 쭉 이어질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들만이 거래를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이럴 때 실수요자들은 여건이 되시면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덕 국제신도시는 앞으로 평택의 메인 도시가 될 것이고 지금은 학교가 없지만 학교가 다 채워지고 문화시설이 다 채워지면 수원의 광교신도시처럼 굉장히 고급 주거단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가격은 더 올라갈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 내가 뭐 지금 사놓고 주거에 안정을 좀 꾀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지금 나오는 금매를 잘 골라서 자기 형편에 맞는 대출을 일으켜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의견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투자자들이 좀 움직이는 활발한 시장이 되어야 가격이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딜 가나 그 지역의 강남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저는 평택에서는 지금은 평택의 강남이 뭐 소사벌 지구, 비전동 이 정도라고 보는 앞으로는
그 중심이 고덕 국제 신도시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상황이 규제가 완화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당분간 급격한 상승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실수요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보합선이 이루어질 거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고덕 국제신도시를 보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런 아파트를 보지 않고 택지를 많이 보고 있어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뭐 협택이나 이택이나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주거를 투자하기엔 너무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토지나 상가 이쪽으로 많이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근데 그 시장은 또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곳에 내 눈높이에 맞는, 내 여건에 맞는 투자를 할 것인지, 실거주를 할 것인지 그런 걸 결정하셔서 현명한 재테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